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세상TV의 가샤방입니다. 최근에 제주도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된 성산읍 지역에 토지를 투자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각종 행정상 제약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프레지 프로그램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뉴스를 보시겠는데요. 제주도는 제 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간을 3년 연장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제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했고 허가구역 기간을 2021년까지 3년을 더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연장돼서 2021년 11월 14일까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주도 제2공항 예정부지가 발표된 직후인 2015년 11월 15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주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제 공항 개발 사업 등으로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4분의 1 수준인 108km가 토지가 묶여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지자체에 토지 이용 목적을 제시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금 매수하려는 토지가 허가구역인지 알아보려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해당 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매매 예약도 포함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는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계약 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특약사항인데요. 계약서에 명시하는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손해배상 예정을 약정하랍니다. 계약서를 쓸 때 손해배상의 예정을 조항을 계약서에 사입을 하거나 별개 약정을 체결하면 좋습니다. 양 당사자가 토지 허가를 받도록 도와야 한다는 협력 의무가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배상할 액수를 미리 정해 놓으면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증명할 필요 없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매수인을 모두 기재하랍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계약서상의 특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등기 전매의 상대적 피해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의 소에 휘말리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계약금 중도금 반환 특약을 명시하랍니다. 매수인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시 불허가 처분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인데요. 도표로 정리합니다.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일 땐 20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일 때는 66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일 때는 100제곱미터 초과시의 허가 대상 면적이고요. 비도시지역일 때는 농지는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야일 때는 1000제곱미터 초과시, 용도 미지정일 때는 90m 초과시, 기타일 때는 250제곱미터 초과시 허가 대상 지역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허가가 가능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매수인이 거주용 택지로 구입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지역주민에 의한 복지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세 번째는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이때는 거주지 주소로부터 30km 이내의 토지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토지 수용 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섯 번째는 이미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여섯 번째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으로 허가구역 내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인데요. 대체 토지는 주소지로부터 80km 이내 토지라야 하고 가액은 종전토지 가격 이하라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허가구역 내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 매수 시 규정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소 이전입니다. 농지 매수 시에는 주소 이전이 선행해야 하고, 주택지나 상업용지를 구입 시에는 주소 이전이 선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이전해서 전입신고를 해서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 미이행 시에는 4년간 의무기간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두 번째, 매수 절차인데요. 모든 토지는 2년 동안 구입 목적, 농사용, 주택 건축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2년 후에는 농지 전용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합니다. 상가는 매수자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임대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농지는 실지 경작을 해도 농지 원보가 없으면 농지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용도별 허가 조건 및 이용 의무 기간인데요. 주거용지는 매수인 본인이 거주하고요. 이용 의무 기간은 2년, 가족 전원이 거주해야 됩니다. 상업용지는 매수인 본인이 운영해야 되고요. 이용 의무 기간은 4년, 건축 후 분양은 가능합니다. 공업용지는 매수인 본인이 운영해야 되고요. 이용 의무 기간은 4년, 공장 설립 후 분양이 가능합니다. 농지는 매수 전에 실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이용 의무 기간은 2년, 농지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임야는 매수 전에 실거주하시고요. 이용 의무 기간은 2년, 자격 요건이 심사됩니다. 다음은 형상보증용인데요. 개발 불가 토지인데요. 이용 의무 기간은 5년, 도로나 하천 등입니다. 위의 표에 암기하는 방법인데요. 본인이 거주할 경우에는 2년, 사업용으로 이용하면 4년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후 거주하면 2년, 실제 거주 않고 임대사업용으로 이용하면 4년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시 벌칙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0% 해당되는 금액이 벌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토지 목적 불이행시입니다. 토지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매년 이용 의무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표를 보면은요, 미이용 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취득가액의 7%, 이행 목적 위반일 때는 취득가액의 5%, 기타는 취득가액의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거래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은요, 행정시장이 검토해서 15일 이내에 허가나 불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 시에는 허가증을 교부하고요. 허가 이후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허가증을 첨부해서 등기하시면 되고요. 불허가 시에는 불허가 통보를 받으면 불복 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하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일반 토지보다 더욱더 강화된 구입 조건이 많이 발생하니 관련 근거를 잘 정리를 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을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내 땅에 어떤 건축물이 건축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시청하시려면 구독하기, 알림, 좋아요 해야 하는 거 모두 아시죠? 네, 오늘 정보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알차고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왼쪽이 황금빛 세상에서 추천한 동영상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구독하기 버튼입니다.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